추석 연휴 동안 정치권은 민생 해결을 원하는 민심을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내탓 공방을 벌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. 추석 민심을 살핀 여당 의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계속된 여권 내 갈등과 혼란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습니다.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당내 내부 싸움입니다. 정치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추석이었습니다. 부산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소위 윤핵관 모두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다고 했습니다.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흰남노 태풍 대비에 대해선 긍정평가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과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.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능력 위주 인사를 약속해놓고 검사들만 기용했다는 원성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민심은 다소 엇갈렸습니다.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야당에 더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했지만 부산 지역 한 의원은 이 대표를 거짓말쟁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여야의 행보 어떻게들 보실까요? 원래 여당 지지자들은 이제 집권당에서는 민생, 경제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. 이 얘기를 여당 지지층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극적,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내세운 게 별로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게 없습니다. 정부 출범하고 한 일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슨 민방위복 바꾼 거라든가 이렇게 아주 좀 미시적인 것 말고는 민생을 하자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. 민방위복 자체가 뭐 감각이 떨어지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아니 민방위복은 그야말로 뉴스에 안 나오고 밑에서 바꾸면 되는 거지. 왜 그런 거를 이슈를 만드느냐.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걱정하는 그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. 내세워서 할 만한 얘기도 없고 민주당이 이거 방해해서 우리가 이거 못한다라고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. 요새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많아요. 네. 뭐 여당이 여당 내에서 발목을 잡는 일로 지금 이 난리잖아요, 한마디로. 그러니까 저는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. 이게 정상적이라면 네.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선거 끝났고 지방선거 끝났고 그러면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여당은 뭘 하는 거냐. 의석은 모자라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 딱 1년이잖아요. 그럼 이 집중해갖고 국정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고 패배한 야당은 이거 좀 반성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선거가 지금 제가 보기엔 다들 안 끝났어요. 윤석열 대통령도 안 끝났고 이재명 대표도 안 끝났어요. 선거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이해가 가요. 민주당이 야당이 됐는데 대체로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을 공격할 때 하는 말들은 한 95%는 다 옳은 얘기예요. 다 맞는 얘기를 한다고 야당일 때는. 문제는 국민들은 그 다 맞는 얘기인데 당신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.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게 그 민주당에 대한 시선이거든요. 여당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뭐 이렇게 했다. 문재인 정부는 더 했다. 이걸 지금 수개월째 듣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거 듣기 싫어갖고 정권 바꿨는데 그 얘기 계속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. 문재인 정부는 비록 이렇게 했지만 우린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통령이고 누구가 우리가 정치를 잘 몰라.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안 가죠. 네. 지금 양쪽 다 확신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. 아닌데 사실은 대통령만 바뀌었죠. 정권 교체가 사실은 안 된 것 같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국회가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이니까 뭐 법을 바꿔서라도 뭘 하기가 어렵고요.
장차관만 바뀌었지 사실 밑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. 공공기관 장이 바뀌었습니까? 아니면 언론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가 대통령 정말 일하시기 힘든 환경이다.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고 여당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여당은 또 저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가처분 내고 있으니까 또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. 그거는 저는 여당 내에 먼저 다독임, 여당을 먼저 이렇게 딱 단돌이 하고 이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환경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.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이제 국회 의석이 모자라서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. 그래야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거고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뭐 일을 할 수 있다. 중요한 거는 현대 정치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정당이 갖고 있는 자산은 의석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지지라고 좀 보거든요. 대통령 선거 겨우 이겼는데 지방선거는 좀 제법 크게 이겼어요. 힘을 몰아준 거예요. 대통령 지지율도 50% 중반까지 갔고 그런 정도면 꽤 이제 중도층도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. 만약 그걸 유지하고 있었으면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못 잡습니다.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국민적 지탄이 될 텐데 아니 봐라 윤석열 정부 잘하지 않냐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야당도 좀 설득도 좀 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. 윤석열 정부가 이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개혁의 골든타임은 의석수가 주는 게 아니고 민심이 주는 건데 민심이 지방선거 때 확실히 좀 밀어줬거든요. 이번 추석은 여당으로서는 아주 참담한 추석이에요. 이 집권 4개월째면 여당은 신나야 되거든. 우리가 4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정권 바꿔줘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.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이번 추석에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게 첫째로 자기 당이 지금 쑥밭이 돼갖고 지금 국민들이 저게 무슨 다행이 할 정도니까 국민들에게 여당이 추석이라고 할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? 제일 먼저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이 정말로 통절하게 반성을 해야 돼. 우리가 집권 4개월 동안 진짜 국민들 앞에 아무런 할 일이 없었구나.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다.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. 처음부터. 좀 추석 연휴에 반성한 기분을 보여야지. 이재명 대표 우리 먹는 거 별로 약발 안 받아요. 왜? 이미 다 아는 거거든. 저 사람 문제 많다는 거.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선거법으로 잡아갔지만은 청와대 FC 그거 그 당연히 기소하겠지 이 정권이. 왜냐 그러면 이 정권이 3조 뇌물로 바로 자기네들 손으로 이명박 대통령 무슨 삼성이 미국에 있는 변호사 회사 돈 줬다 그게 3조 뇌물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잡아간 것 아닙니까? 그걸 다 아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한 건데 이재명 기소 안 하겠어요? 어떻게 기소할 거라면 그 다음에 또 대장동 또 잡아가지 백현동 잡아가지 위례신도시 잡아가지 첩첩이 쌓였으니까 이재명 거는 그냥 특검이고 뭐가 필요 없어. 그냥 법대로 검찰에 맡겨놓으면 돼. 그냥 법은 법대로 하고 정치의 맛을 좀 보여줘야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당과 국정을 같이 이끌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면 모든 거 제끼고 그래 사법 리스크 그거는 법에서 하는 이야기고 정상끼리 만나자 하고 추석 연휴에 딱 통 크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표 만나갖고 그게 풀고 그러고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의장들이 당신에게 세부적인 것을 논의해라. 이렇게 뭘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.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리더십이나 국민의힘이 통 크게 좀 정치를 윤석열 지금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보여줘야지. 그걸 안 보여주고 맨날 이재명이 어떻다 김건희가 어떻다 이야기만 해갖고는 전국이 풀리지 않지. 내가 보니까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것은 그 사법 리스크 부분을 제외하고 이걸 논의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. 사실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여야의 이 정치는 더
강팍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그것이 연관성이 밝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. 이재명 당대표로서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전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결과를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너무 지금 안타깝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. 이게 중요한 거죠, 중요한 거. 굉장히 법에 엄하게 네, 처벌하게 돼 엄한 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대법원 가서 7대5로 무죄 받은 그것도 TV 토론에서 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이 있냐니까 그거 없다고 했다가 그까지 간 거거든요.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사람들은 그거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그건 뭐라고. 그런데 그 벌금형이 뭐라고가 아니라 대통령 출마 자격을 제약을 하면 민주당은 지금 분열할 거라고 봤는데 현재는 지금 손을 딱 잡고 있어요. 문재인, 이재명, 이게 공동명체라는 뜻이죠. 누구만 죽고 누구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뭉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력의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보수정당이 정권을 그전에 뭐 김대중 노무현한테 뺏길 때도 이해창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딱 있었고 그때도 뭐 이명박 박근혜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권력을 누가 먼저 주워가느냐 이 싸움인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과 관련돼서 권력을 두고 여러 세력이 지금 싸우다 보니까 여당이 지금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